자, LG이노텍입니다. 금요일장에 상당히 기분이 좋은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 좀 많이 과하게 미끄러져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뭐 상당히 버거운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그 금요일장 기준에서 윗골이 달렸을 때 차익 실현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버슈팅 범위를 10%로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13% 찍고 밀려내놨을 때 전량 차익 실현하고 참 좋은 결과의 기준이 됐을 텐데, 일단 스윙으로 들어가고 추세로 놓고 보고 가지고 가겠다로 설정을 하게 되면서 15%의 등락 범위, 그리고 밀리면은 오히려 저점 편입을 좀 강도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과하게 하루에 뭐 전거래일에 그 꼬리 달린 부분도 남들은 이해를 못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고점을 봤기 때문에 꼬리가 너무 기니까 좀 짜증스러웠던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밀고 내려가다 보니 또 거래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그런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좀 무리수를 둬서 미끄러지는 그 과정 속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조금 전에 이제 LNF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쪽하고 이제 완전하게 다른 기준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 기준은 바로 실적입니다. LNF의 성장성 부각 그 기준하고 LG이노텍의 성장성이 아닌 실질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의 저평가라는 인식, 그리고 성장성까지 겸비한 그런 내용, 단기적인 차익 실현 욕구가 너무 강하게 지금 출현되다 보니까 정신이 이제 뭐 솔직히 얘기해서 혼미한 그런 상태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기준에서는 일단 2차 문자까지 나갔고 3차 문자를 바로 발송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비중을 같은 가격 자락에서 계속 늘릴 수는 없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편입 기준 설정 범위, 지금 오늘 기준에서는 신규 편입하신 기준이 10%또 추가 5%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여기 기준에서는 요 가격에 15% 신규 편입자 15% 편입, 그렇게 해서 문자 발송을 합니다. 일단 발송을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의 그 전체적인 추이 흐름을 또 추가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만 8,500원. 야, 좀 많이 과도하죠. 금요일장 기준에서의 흐름을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목표 주가는 다시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일단 이번에 이제 고점 찍은 가격대 40만 원 기준을 1차적으로 다시 설정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들어 올려지게 되면은 그때 목표 주가의 조정 범위를 다시금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문자 사인이 지금 일단 나가요. 그렇게 해서 좀 집중을 해보자.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면은 뭐 저평가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 전망치 또 실적에서 확인이 되면은 그럼 그 부분이 좀 덜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9,048억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그 교육을 좀 해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 LG이노텍의 요 내용이 한번 보시면은 요걸 뭐 저기로 가져가는 게 낫겠죠? 방송 원고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거보다도 방송 원고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얼른 나와라, 얼른. 이렇게 해서 89회차의 기준이 되는데 금요일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자의 LG이노텍, LG전자, LG이노텍. 자, LG이노텍에 이제 문자가 이렇게 쭉 나갔어요. 쭉 나갔고 뭐 33만 원, 34만 원, 35만 원 뭐 계속 문자 나왔어요. 37만 원 뭐 심지어는 38만 원, 39만 원까지도 편입의 기준을 계속 잡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달 이후에 그러면서, 자, 12월 달 이후에 그러면서 몇 번이에요? 11번. 그리고 이걸 우리 그 직원분들께서는 1월 달 들어서는 그러면 몇 번인가도 같이 넣어주세요.
1월 달 기준에 몇 회 정도의 거래대금 최상위에, 그러니까 20위 안에 들어온 게 몇 회인지 1월 3일부터 다 확인해서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컨센서스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그 9,039억으로 바뀐 컨센서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9,048억인가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증권사에서 또 보고서가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게 뭐냐면 12월 23일자 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게 뭐냐면 그 당시 기준의 컨센서스는 8,8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그렇게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고서 부분들이 바로바로 뭐 매번 바뀌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게 지금 1월 들어서 1월 12일자의 컨센서스가 저렇게 나오려나요? 하여간에 뭐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한번 찾아봐서 보여드리는 기준 잡고, 계속 이제 그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다. 투자 의견이 계속해서 새롭게 나온다는 거예요. 1월 달 들어서 계속, 그죠? 23일 이후에 멈춰져 있던. 그렇게 해서 1월 달의 기준에 이제 실적의 기준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가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는 당분간 계속 어떻게 된다? 컨센서스는 당분간 계속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7일까지 해서의 기준입니다. 1월 달에 나온 컨센서스의 기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상향되고 나오게 됨으로써 9천억이 아닌 그 이상의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나올 텐데, 일단은 그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더 긍정적이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의 기준을 감안했을 때에도 PER은 올해 기준 순이익 잡았을 때요 9.96배가 아니죠. 주가가 지금 폭락을 해버렸으니까. 폭락을 해버리게 됨으로써 8조 4천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9981 9배 조금 넘는, PER이 9배 조금 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PER이 9배 조금 넘는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다. 기술주 기준의 PER 10배, 12배, 14배 이렇게 형성돼도 참 고평가다라고 설정하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이제 PBR이 3.75배라는 거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실적 개선폭이 순이익 부분이 잉여금으로 다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은 SK 하이닉스 부분이 2016년도에 시가총액이 18조 6천억, 자산 가치가 21조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지금 자산 가치가 60조 원을 넘기죠. 자산 가치가 60조 원을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산 가치가 이제 순이익 기준 부분에 잉여금 형성되면서 계속 높아지는 거죠. 또 시설 투자라면 시설 투자에 대한 가치가 또 높아지는 거고. 결론적으로 LG노텍의 PBR도 일단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은 동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흐름이 됩니다. 펀드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쭉 뻗어 올라가 줬으면,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버겁진 않아요. 눌려져서 이제 좀 이거 가파렸던 건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될 수 있고 심리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버거운 변동률이 나오거나 한 건 아니거든요. 지난 달에도 20%의 기준, 그죠? 그럼 이번 달에도 이제 그 정도 변동성까지도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이번 달 기껏 해봐야 고가가 9.48이고요.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오히려 이번 달 기준에 마이너스예요. 지금 12월 30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예요. 실적은 좋다면서. 그럼 한 달 동안 보름 동안 뭐 한 거예요 지금? 17일인데 오늘까지 해서 어떻게 전월 대비해서 밀리냐 이거죠. 그렇다고 전월이나 11월이 상상을 초월하게 또 올라온 건 아니에요 사실. 뭐 50% 이렇게 올라왔지만 결국은 50% 올라오고 딱 들여다봤더니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좋아졌어? 이런 거죠. 들여다봤더니 컨센서스를 들여다봤더니 작년 재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올해의 기준, 재작년의 기준이 얼마예요? 2,300억 내던 게 8,800억을 내버렸어요. 순이익을. 영업이익이 더블이 났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블 가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지. 그 이상으로 가 있더라도. 그리고 그 주가 대비 올해나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져.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와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주가만 올라와. 테마주야. 가만히 있는데 주가만 올라와. 그러면은 부담이 되죠. 주가 올라왔으니까.
근데 실적이 크게 개선되다 보니까 자 이것도 삼성전자하고 비교를 해드려요. 하이닉스하고 비교할까? 삼성전자 지금 그 2013년도 거는 안 나오니까 그럼 감안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컨센서스 보시면은 여긴 지금 안 나와요. 예전 자료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2013년도에 영업이익이 얼마였냐면은 35조 7천억이에요. 그게 사상 최대치 2003년도 사상 최대치 2013년도 35조 7천억. 그리고 그 다음에 20조 원대로 뚝 떨어져요. 그러나서 2016년도에 30조를 예상했는데 갤럭시 노트 7 터지면서 30조 원을 못 채워요. 매출 영업이익을 35조 7천억이 사상 최대치인데 30조를 못 넘겼어. 그럼 사상 최대치는 아니잖아요. 근데 화폐 가치 훼손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고 그 다음 범위에 2017년부터 뭐 상상을 초월하게 실적이 나와요. 처음에 2017년도에 목표 컨센서스가 2017년 1월까지만 해도요. 2017년 삼성전자 컨센서스가 3조 4조 했었어요. 그러니까 35조 7천억은 못 넘긴다. 그런데 그게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계속 급격히 상향이 됩니다. 급격히. 그러더니 50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내죠.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58조 8천억을 찍은 겁니다. 58조 8천억을. 어마어마한 거죠.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나오나 지금 잠시만 볼게요. 40조 원대 50조 원. 잠시만요. 투자지표.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급격히 컨센서스가 상향되면서 급격히 주가가 탄력을 받아요. 근데 그게 성장성의 기준만 잡아서 이거 성장주의 기준이 아니라 실적이 나온 실적주로서의 기준이 설정이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실적주로. 결론적으로 이제 그 LG 이노텍도 어찌됐건 주가가 밀리는데 그런 이야기가 뭐 들어오겠습니다만은 귀에 안 들어오시죠 뭐. 근데 중요한 거는 귀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현실적인 게 그렇잖아요. 실적이 주가는 눈으로 볼 때 급격히 올라왔는데 실적은요. 순이익 2천억 원대에서 뭐 8천억 원대로 순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실적 개선폭이 가시적으로 나왔고 또 올해 기준은 작년보다 실적 개선폭이 있고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은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좀 미끄러져 있다. 그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아쉽다. 그러니까 1월 달 들어서도 거래대금이 이제 좀 주춤거렸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보시면은 2천억을 계속 넘기면서 1월 달에도 지속적으로 요거 이제 그 표작업 12월 거 말고 1월 달 거 이제 보름 됐으니까 1월 달 거까지 표작업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1월 지속적인 거래대금의 최상의 흐름 그리고 나서 그 최상의 거래대금과 함께 변동성의 확장의 흐름 그리고 그 변동성의 확장이 나온 흐름 속에서 오늘 조정은 뭐 나쁘게 표현하면 과도한 조정인 거고 좋게 표현하면은 뭐 사실상의 기회로 해석을 하자. 그러니까 최대한 오늘 꼬리를 최대한 달아주고 만약에 오늘 최대한 꼬리가 안 달리더라도 뭐 내일 장악형이든 잉태형이든 그리고 주간 단위에서 기준점이 잡혀서 움직임이 형성이 되면 뭐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설정을 해드릴게요. 일단 1차적으로 갭이 메꿔지면 시장에서 잘못 교육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갭이 메꿔지면은 뭐 추세가 반전된다 그러는데 어느 교재에도 갭이 메꿔졌을 때 추세가 반전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갭이 나왔다는 거는 원래 추세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가거나 뭐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밑으로의 하방 그 확장 부분이 또 위로도 아래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갭이 나타나면은 방향성의 부분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지. 그 갭이 메꿔졌어요. 메꿔졌다고 해서 추세가 반전된다 그러진 않죠. 그건 별도의 문제죠. 원래 기존에 있던 추세 강화 부분에서 월등히 강화된 추세가 다소 둔화됐다. 요 정도.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갭을 메꾸지도 않은 상태에서 갭 얘기하는 것도 우습고 저 갭에 대한 부분을 뭐 굳이 인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꼬리 부분을 최대한 달아주고 저 꼬리 부분이
거래가 이제 실려 있는 꼴이가 되니까 오늘 그 시초가 원래는 이제 전거래일 기준으로 설정을 해도 무리수는 없습니다. 그죠? 보수적으로 보신다면. 근데 이제 캔들의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캔들의 몸통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니까 오늘 저점하고 고점까지 하면은 2만 원이 돼 버려요. 그죠? 2만 원. 시가와 저가까지 2만 원이 됩니다. 그럼 2만 원의 절반이면 만 원이죠. 그러면 얼마? 36만 5천 원을 넘기는 시점이 망청의 기준입니다. 36만 5천 원. 그렇게 해서 36만 5천 원이 넘겨지면은 다시 한번 매수 강도를 가져갈 수 있는 좀 더 편입의 기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래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내내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진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그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이 미끄러지면서 주가 미끄러지면서 거래대금 수반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수급 범위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라는 건 이제 주봉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주봉에서. 그렇게 해서 누적 수급이 나쁘지 않은데 굳이 부정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거래가 실리면서 미끄러진 거 아니냐. 그런데 캔들의 몸통 크기가 그렇게 큰 적이 없어요. 그렇게 크게 나온 적이 없고 부담될 정도로 추세가 깨질 정도로. 지금의 위치는 요 위치인데 일단은 충분히 오늘의 기준에서도 또 내일의 기준에서도 또 주간 단위 기준에서도 돌릴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저점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 차익 실현을 오버슈팅을 15%로 잡고 15%로 오버슈팅을 잡고 거기서 이제 13%뿐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가지고 가는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결론적인 부분이 오늘에 이르렀지만 다시 재차 신고가를 낸다라는 쪽에 의미를 부여하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주봉의 기준에서 이제 수급 범위를 같이 놓고 볼 거예요. 주봉의 기준에서 수급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개인 누적 수급 보시면 지금 이 수급이 오늘 이제 물량이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수급 범위가 그렇게 벅차게 형성돼 있는 수급의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기준이 전체 추세를 망가뜨릴 만큼의. 그리고 이제 장악형의 기준에서 우리가 사실상 주봉이에요. 주봉. 장악형의 기준은 일단 장악형이 떴잖아요. 그러니까 앞전의 흐름에서는 요 기준을 먼저 잡습니다. 앞전에 장악형이다라고 했을 때 주봉상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넘기는 시점이 편입 구간이에요. 여기를 넘길 때 장악형의 기준의 편입. 그리고 요자락. 여기를 넘길 때까지 계속 편입. 그러고 나서는 장악형이 확정이 됐죠. 그럼 요 꼬리까지 전부 편입이에요. 근데 장악 확인형까지도 별 3개죠. 그럼 장악 확인형이 떠 있는 그 자리까지 전부 편입. 그러면 우리가 요 기준에서 이 고점이 얼마예요? 요 고점 이제 장악형이 됐고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의 기준봉은 이쪽 봉 1월 7일이 아니라 이제는 1월 14일 봉이 기준봉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주간 단위 기준에. 그래서 시가와 종가의 기준까지 38만 4,500원, 시가가 33만 3,500원입니다.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주죠. 저도 이제 암산도 안 돼요. 자, 하나씩 배워나가면 되니까요. 38만 4,500원. 그죠? 종가, 시가 기준이 36만 6천, 시가가 36만 6천 원. 36만, 죄송합니다. 요걸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요 기준에 이제 시가가 33만, 밑에 꼬리까지는 나중에 보고, 시가가 33만 3,500원. 333500. 그리고 저가도 한번 잡아놓죠. 왜냐면 양봉의 아래 꼬리는 몸통이라고 그랬으니까 저가가 32만 1,500원. 그리고 종가 부분이 얼마요? 38만 4,500원. 자, 여기서 시가와 종가의 2분의 1 지점은 계산기 그렇게 해서 자 보겠습니다. 38만 4,500원 마이너스 33만 3,500원 해주면 5만 1,000원이니까 5만 1,000원을 여기다 플러스 해주면 되죠. 플러스 333500 이꼴은 잠시만 죄송합니다. 절반 5만 1,000원의 절반 5만 1,000원의 절반이면은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네. 이제는 25,500원
그러니까 요 저가 부분에 25,500원을 해주면 절반이 되겠죠. 22,500원 플러스 333500 해주면 356,000원이 아까 말씀드린 절반의 꼬리가 달리는 지점이 됩니다. 주봉상에 356,000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가의 기준까지를 몸통으로 잡고 설정을 해주게 되면 384,500원 마이너스 32,1,500원 나누기 2는 31,500원이죠. 그러면 31,500원 플러스 저점 32,1,500원 거의 비슷할 거예요. 꼬리가 아주 작아서 353,000원. 353,000원.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훼손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353,000원, 356,000원. 여기가 주봉 단위에서 종가 기준으로 훼손되면은 힘의 강도가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다. 356,000원, 353,000원. 거의 뭐 같은 자락이죠. 그래서 요 자리가 훼손되면 안 된다. 35만 뭐 6천원 같은 자리에 35만 6천원, 35만 3천원, 3천원. 거의 뭐 똑같은 자리라서 이걸 뭐 두 줄을 그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35만 6천원이 가급적이면 훼손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요 고점 부분 여기를 넘겨야죠. 39만 8,500원. 저 기준을 넘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누적 수급 범위가 나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그 지지를 받아야 될 부분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통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는 이제 장악형이 떴을 때 중심 라인은 이쪽 양봉으로 넘겨진다. 그 중심 라인에 대해서는 35만 뭐 6,300원이라든가 35만 6천원이라든가 뭐 이런 기준점 35만 6천원이네요. 죄송합니다. 35만 6천원 6천원이나 6,300원이나 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주봉상의 기준에 누적적인 수급 범위까지 감안한다면 기술적으로도 지금 미끄러져 있는 부분이 저점 인식이 잡히는 여기서 조금 더 만약에 미끄러진다 해도 주간 단위니까 꼬리 달고 돌리는 그리고 이제 몸통의 기준에서는 오늘의 몸통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점 부분이 시가가 37만 5천원, 저가가 35만 5천원, 그래서 36만 5천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6만 5천원의 기준까지도. 그러니까 줄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많아진 거예요 지금. 35만 6천원. 그건 이제 일봉에서 잘라놨으니까 이건 일단 넘겨놓을게요. 정신없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주봉 그리고 수급 부분 주봉에서 수급을 봤으니까 주봉 수급 부분 같이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LG이노텍도 자체적인 14일 기준에 굉장히 높은 가격에 설정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높은 가격에 그죠? 38만 5천 원 2만 원대가 빠졌으니 얼마나 많이 밀린 겁니까? 근데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오늘 17일 기준에 지금 시간이 11시 뭐 13분인데 다 녹화 끝나면 20분이라고 잡고 14일까지 오늘은 좀 매도가 좀 더 있겠죠. 14일도 좀 아쉬운 거는 손바뀜이 있었다 할지라도 매도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10월 22일부터 누적수급 14일까지의 누적수급 여기에 이제 그 연기금도 좀 편입이 있고 투신이 좀 공격적이고 사모펀드 단기 성향 쪽이라고 그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매수가 있고 외국인들이 아쉽게 누적적으로 매도로 형성이 되는 그런 흐름이 되고 말았어요. 일단 기간에 이제 외끌이 이 기준으로 설정이 돼버린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100만 주 매수 강도가 그대로 있고 4%대의 기준이 그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매집 평균 단가나 이런 부분도 봐야죠. 100만 주면은 오늘 뭐 14만 주대 나오니까 오늘 물량이 뭐 적지 않은 매도 물량이긴 합니다만 일단 100만 주면은 그것도 LG이노텍 기준에서는 적지 않은 역시 물량이 됩니다. 22년 10월 22일부터 22년 01월 14일까지 21년 10월 22일부터 매집 물량이 몇 주?
101만 주 그렇게 돼 있고 매수 평균 단가가 이제 30만 원을 넘겨요. 이렇게 해서 매수 평균 단가 30만 6천 원. 매집 단가. 그리고 이제 뭐 창구도 이왕이면 좀 봐줘야 되겠죠. 좀 조금씩 돌리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뭐 막연한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뭐 이게 좀 설명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번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신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좀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누가 샀는지, 예? 실적은 어떤지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저도 종목을 여러 개 하니까 종목별로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또 새로 설정 기준을 잡으셔야 되니까 계속 똑같은 내용이다, 똑같이 들린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그러면 결론은 요 기준에서 매집에 대한 그 우리가 교육을 잡아드렸잖아요. 매집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2007년도 도수 자료까지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지금 2.5에서 5%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약 20에서 30%인데 조금 더 매집이 들어올 걸로 추정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1차 20, 2차 30, 3차 50 그렇게 되면 이제 30만 6천 원의 기준에 30만 6천 원 곱하기 120 해주면은 36만 7천 원이 일단은 1차 목표 주가. 그죠? 그리고 2차 목표 주가는 30만 6천 원 곱하기 130% 아이고 그러면 거의 뭐 40만 원 돈 되는 거죠. 40만 원. 그리고 3차가 이제 30만 6천 원 곱하기 50%니까 46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갭에 대한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인데 주봉상의 기준에 갭 상승 부분의 2차 목표 주가가 사실상은 메꿔져 버렸어요. 이때 당시에 설정해 놓은 2차 목표 주가였는데 그리고 이제 일본 기준에서도 일단은 이제 형성돼 있는 갭에 대한 기준. 그래서 일본 기준에서는 뭐 차트 이제 아까 잘라놨으니까 12월 이후로만 따진다라고 했을 때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요 가격하고 의미 있는 저점 기준 잡으니까요. 그러면 35만 2천 원이라고 치고 그러면은 8만 원? 그죠? 8만 원 정도니까 43만 원이 일봉의 갭 목표 43만 원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도 아마 43만 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도 자 이렇게 보시면 빼고 소나 모멘텀 차트로 보고 주봉으로 볼까요? 1년치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제한적으로 잡으면 이제 18만 원에서 요 기준이 잡히니까요. 그때 89회차에서는 월봉에서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볼게요. 기간을 1년으로 잡았네, 그죠? 1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요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새롭게 설정한 건데 지금은 이제 살짝 다시 메꿔진 상태라고 감안을 한다면 여기서부터의 기준. 그러면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다시 잡는 거죠. 퍼센테이지로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18만 원에서 30만 원이라고 잡고 12만 원이면은 42만 원, 43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쪽도 43만 원에 목표 주가 설정을 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영선 위쪽에서 크로스와 상향 부분의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강세다. 매직 시그널,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방향성 기준도 우상향이다. 지속적인.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LG노텍 월봉까지. 분봉의 기준은 뭐 보게 된다면 30분봉 정도. 지금 뭐 빠르게 많이 돌려는 놨는데 시장이 니케이가 0.59로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국내 증시도 이제 1.16으로 이제 낙폭이 확장됐던 부분이 일부라도 이제 돌리려는 그런 걸 주고 있는데 하방만 잡은 거지 뭐 돌리지도 못하고 있네요. 미국적 선물은 이제 뭐 의미가 없고 오늘 휴장이니까 그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봉 매직 계산기하고 분봉하고 보겠습니다. 30분봉으로 놓고 보죠 뭐. 그렇게 해서 최근에 이제 거래가 계속 있었는데 일단은 그 거래 속에서 쭉 뻗어 올라갔던 그 추세의 흐름 14일 기준에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의 기준에서는 또 말도 안 되게 깨져 내려온 흐름인데 강도 있게 좀 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 부분은 충분히 오늘 기준으로 실려 있으니까 요 기준 최소 범위의 기준은 가격 매릿이 부각돼 있다. 15만 주 30분봉 기준에 그리고 이왕이면은 공격적으로 공격적인 거래가 터져주면서 25만 주 뭐 이런 식으로 터져주면서 거래를 넘기고 추세 범위의 강화를 이끌어내 줄 수 있다면 충분하게 35만 6천 원이 절반이라고 그랬어요. 충분하게 이 기준을 가져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이 부분에 요걸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가 배운 이제 삼선전환도 기준에서의 흐름으로도 윗꼬리도 몸통이라고 설정을 한다 그랬어요. 윗꼬리도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을 때 기준 요렇게 요런 그 음봉의 기준의 절반 그러니까 다시 그림을 그려드리면 여기까지를 꼬리 부분을 몸통으로 보고 요 바닥 기준에서도 요 꼬리 부분까지를 저점으로 인식을 하니까 그러면 음봉의 기준에 이제 밀려 내려올 때 기준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봉이다. 그러면 꼬리가 이제 절반 36만 5천 원 이렇게 달려주게 되면은 여기 위에도 이렇게 좀 잡고 그리고 요 꼬리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변형으로 이제 기준을 잡아준 거니까 이렇게 제외를 하고 나면은 절반의 몸통이 36만 5천 원. 조금 더 나는 보수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는 그 기점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동그라미를 여기다 쳐드립니다. 요 정도. 그럼 요게 이제 그림으로 다시 그려지게 되면은 요런 캔들이 되겠죠. 요런 캔들 이렇게 꼬리가 달리고 몸통이 이만해진 망치형 캔들의 기준. 그래서 요 저점 부분과 요 고점 부분의 흐름 얘는 그냥 빼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해서 요 저점 부분과 고점 부분에 요 망치 기준까지. 그래서 30분봉 기준에서 이제 흐름을 잡아가시더라도 뭐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일부 이제 돌리고 있는데 요 정도가 아니라 36만 5천 원 이상으로 쭉 뻗어 올라가면서 일봉상의 캔들이 망치형으로 잘 나오고 야 변동성 굉장히 크구나 쉽지 않구나 모든 종목이 다만 이제 생각할 시간을 이쪽은 좀 더 주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분 기준에 30분봉 자 매직 계산기 꺼내놓고 이제 마지막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LG노텍의 기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2만 원대 가장 최근 저점의 기준이 32만 원대다. 5거래일 기준에 뭐 32만 1,5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32만 뭐 그렇다면 뭐 5천 원으로 잡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가격대에도 이제 문자가 계속 나가던 시점이고 그 흐름 기준에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나는 지금이라도 저점 차익 실현을 하겠다. 이건 뭐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점 차익 실현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점 물량에 대한 고가 대비해서 1.5% 그리고 3% 그리고 마지노선 범위를 이제 5%. 근데 지금 사실상 음봉으로 쭉 미끄러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만약 2분의 1 36만 5천 원까지 돌리는데 돌리는 거래가 제한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거기서 물량을 이제 축소할 수도 있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가 기준에서의 되돌림. 그러니까 저가까지 내려올 때 우리는 이제 편입 기준 설정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저런 되돌림의 기준에서의 또 기준점 설정해서 들여다보고, 거래량이 밀리면서도 일단 실려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실려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꼬리가 달리고 분봉에서 저렇게 돌리는 것처럼 꼬리가 달리고 강세로 전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매직 텍스 전략 같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종목군들 하나하나 중요한 종목군들부터 거래가 좀 더 실려 있는 그런 쪽에 주요한 종목부터 더 들여다 볼게요. 자, 그렇게 하고 텍스 전략 부분 너무 많이 깨져 있다 보니까 좀 낙폭을 일부 줄이긴 했습니다만 숨쉬기도 좀 곤란한.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가격 메리트는 있는데 원체 IT 쪽에 또 변동성 가격 메리트이 있기 때문에 IT 쪽으로 또 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렇게 되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리고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원고 작업하실 때 매집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땐 매집에 빨간색 박스를 쳐주시고, 갭에 대한 기준 잡을 때 갭에 박스를 쳐주세요. 제가 또 한 번씩 수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처음에 할 때 작업을 잘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11시 24분에 매직 계산기 캡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36만 2,500원 마이너스 5.72. 시가총액은 뚝 떨어졌어요. 구조를 넘겼던 부분이. 그러면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다시 더 저평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 형성돼 있을 때에도 사실상의 실적 대비해서의 저평가. 거래량 부분 74만 주. 충분히 이제 오늘 거래대금은 최상위에 실릴 수 있는 위치가 됐고, 가장 이슈가 강해진 종목이 된 거고요. 69만 692억 원. 지금 27분 30분 27분 오케이. 27분 기준 프로그램 쪽은 매도가 좀 너무 과해서 버겁고요. 거래대금 부분은 일단 2위입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거래대금 2위. 여기서 꼬리만 진짜 제대로 달아놓으면 그나마도 이제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고점이 37만 6,500원. 당연히 이 고점을 넘기는 흐름까지 나와주면 제일 좋고요. 마이너스 0.28. 고점 대비 1.5%의 기준 37만 900원이니까 37만 1,000원. 그리고 3%의 기준은 36만 5,200원이니까 36만 5,500원. 그리고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은 고점 재돌파. 그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 고가와 저가의 3분의 1 지점이 36만 9,500원. 그리고 2분의 1 지점이 36만 6,000원.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은 150만 주 기준인데 70% 해주면 7일은 7, 77에 49, 8, 8일은 8, 7, 8에 56, 60, 140만 주, 150만 주. 오케이. 5MA, 20MA 거래량 기준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주요한 구간들을 하나를 더 설정을 해드리면 이렇게 기준을 잡죠.
아까 이제 다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30분 기준에 일봉 기준 망치형 이꼴은 얼마? 36만 5천원. 주봉 기준 망치형 상승 장악 확인형 지지 구간. 주봉 기준 상승 장악 확인형 지지 구간은 얼마였어요 아까? 다시 볼까요? 주봉 요 기준이 35만 6천원. 35만 6천원. 그리고 망치형의 기준 망치형은 거의 뭐 주봉도 월요일 기준이니까 똑같죠. 사실상 36만 5천원의 기준. 근데 주봉상의 망치형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점이 낮아질 수도 있고 내일 기준에, 그리고 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의 흐름은 이렇게 밑에다가 할게요. 추가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전략 부분을 올리는데 일단 낙폭이 빠르게 더 축소가 돼야 되고, IT 쪽에서 이제 빠른 낙폭 축소와 함께 시장의 흐름을 좀 견인해 줄 수 있는, 낙폭을 줄여주고 견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시장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또 미국장 휴장도 있고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의 범위도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케이 쪽이 0.68%의 강세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충격파보다는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쪽에, 그래서 종목별로 좀 옥석 가리기를 좀 하는 쪽에 기준을 좀 설정해서, 대부분이 편입 단가보다 이제 더 눌려 있거나 반등이 나와도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차분하게 대처하는 기준을 설정해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